여기 맨 3페이지에 보시면 합계가 이렇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쪽이랑 바깥쪽에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자산의 음수금액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당기 순손익이 끝페이지에 있거든요. 요 금액이랑 손익계산서상의 끝에 당기 순손익이 일치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원가 금액이랑 표준 원가 계산서상의 장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르면 전자신고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잡히긴 하는데요. 수고를 좀 덜으시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발견하면은 빨리 수정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그냥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다 끝까지 진행했는 전자신고 돌렸어요. 끝난 줄 알고 전자신고 돌렸는데 오류가 나오면은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이상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교환에 있으니까 교환 보시고 대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수익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수익 금액 맞추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결산 메뉴 할 때 설명을 맨 처음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 위에 그 결산 메뉴 할 때 그 더하는 금액 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수익 금액 어떻게 맞추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그 장기할부 판매, 위탁 판매 있으시면 예라고 클릭하시는데 없으시면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누르면 이렇게 조정 후 총수익금의 명세서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제 뭘 일치를 시켜야 되냐면 요 금액이랑 맨 아래에 조정 후 총수익 금액에 나온 금액이랑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은 저장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요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장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9번 금액 합계가 일반에 뜨고요. 영세율 금액 있으면 그 금액이 뜰 거예요. 그래서 7번 개가 부가가치 신고서 9번 금액이랑 일치를 하게 되어입니다. 26409-089 저는 이제 영세율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요 26409-089 이 금액만큼이 이제 이렇게 떠요. 영세율이 있으시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 신고서 상의 1페이지에 괄호 9번 금액란에 요 금액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과면세 사업자시다. 면세 사업자시다 하시면 과세 표준은 안 찍혀 있을 거고, 이제 과면세시면 여기 과세 표준에도 있고 면세 사업에도 있는데요. 면세 사업자시면 면세 사업 수익 금액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이제 만약에 과면세 사업자시면 부가세 신고서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금액이 여기 찍혀야 되는 거고요.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면세 사업만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위에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요. 요것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과면세 사업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저장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지샵을 닫아버렸네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잠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영업외 수익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금액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왼쪽에 적는 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의 매출 금액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세액공제만큼. 그 차이가 뭐냐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 1페이지에 괄호 20번의 세액금액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금액에 적어주시거나, 이제 이거는 이제 20번 차이일 때고요.
혹시 이제 고정자산 매각액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잡는 거고, 간주임대료 차이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면은 여기다가 증가한 금액은 증가에 잡고, 부가세와 차이가 나는 금액, 매출 금액이에요. 이렇게 세액공제는 이렇게 잡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가 돼야지만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료가 다 돼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환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놓긴 했거든요. 어떤 화면에 뭘 적어라 이런 걸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교환을 보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계약서랑 일단 건축물 대장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적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저희 쪽에 보증금 잔액은 복식장부 입금 출금에 임대보증금 입금으로 입력한 금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은 맞춰주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적수 계산 바로가기 눌러가지고 보증금 적수 계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으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금융자산에 대한 이익이 있으시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고, 2번은 무조건 예예요. 아니오가 될 수가 없어요. 예라고 클릭하면은 건축물 대장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는 란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요 아니오 위탁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 있으시면 예라고 하시고, 없으시면 아니오 눌러서 조정 후 총수익 금액 명세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은 되는 거고요. 기본 저정에서 지금 화살표가 아마 주황색으로 나와 있으실 거예요. 얘는 확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어떻게 감가상각됐는지 보시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목적으로 완료로만 회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조정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과 공과로 저희 쪽에 입력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이제 납부한 금액 나오게 되는데, 이제 직원 국민연금은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근데 대표자 국민연금이다, 이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여기에 소득세 납부나 부가세 납부한 금액, 벌금, 가산세, 과태료가 납부한 금액이 있으시면 그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산입액을 체크를 해주시거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복식장부 비용에서 직접 아닌 거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식장부 비용에서 비용 처리 안 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금 납부한 거, 그리고 벌금, 가산세, 과태료, 요 금액은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먼저 복식장부 비용에서 해주시고 다시 오시거나, 그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세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에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조정명세서인데요. 접대비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는 저희 복식장부 비용에 접대 식대, 거래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로 입력한 게 자동으로 뜨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불러오게 하신 다음에 확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하기. 그리고 혹시나 거래처한테 접대비 중에서 체육행사, 그리고 뭐 문화,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구입, 이런 거 접대하신 거 있으시면 그 금액만큼은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세요.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매출 금액 중에 부모님이나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매출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수익 금액에 추가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도를 이제 추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이고요. 네, 이 다음은 선급 비용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라고 눌러서 진행은 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작성해버리면 문제가 올해 쉽게 설명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의 계약 기간이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0일. 그래서 1년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고요. 보험료는 총 120만원. 이렇게 쓰면은 보통 이제 회계에서는 120만원을 한 번에 성급 비용으로 잡아놓고 올해 2017년도에 대해서만 20만원 따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한 다음에 1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올해는 비용 처리 안 한다고 이렇게 묶어 놨다가 나중에 2018년도에 돼서 세무 조정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시켜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지샵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120만 원 혹시 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 포함해서 보험료나 이제 임차료, 지급이자, 이자 납부한 거 이런 거 기간이 있는 이자를 이렇게 납부하신 경우는 금액을 나눠주세요. 2017년도 분이랑 뭐 그 외의 분 이런 식으로. 2017년도는 곱하기 2 나누기 12 해서 20만 원이죠.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20만 원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20만 원 입력해 놨던 걸 지우시고 20만 원에 대해서만 날짜 2017년 12월 31일 거래처 보험료는 뭐 보험료 회사 있으면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모르니까 아직 기타 거래처로 잡을게요. 그리고 공급가액 항목은 보험료겠죠?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세는 0이겠고 그리고 지불 방법은 기타 영수증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이제 보험료 있으시면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모르니까 기타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2018년도에 되면 2018년도 10월 31일자로 해서 100만원 금액만 바뀌시면 돼요. 100만원에 대해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원래 이렇게 나눠서 과세기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세무조정으로 원래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놨다가 용어를 쓰자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을 하시고 신고에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하신 분들은 그냥 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 질문에 아니요로 체크를 합니다. 얘라고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마이너스 유보를 잡아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요를 완료로 다 잡아주세요. 완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서 재고자산 있으면은 그냥 확인이고요. 지급이자는 이제 요 저희 쪽에 복식장부 비용에 이자 비용으로 입력하면은 여기에 뜨고 어떻게 뜨냐면 네, 요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바로가기라고 뜰 거예요. 있으면은. 요거를 있으면은 클릭을 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내가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랑 이자 비용을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 대출이 있다라면 건건히 다 적으시면 되고 혹시 이자율이 변동됐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줄에 그 2017년도 이제 이자율을 적고 그 다음에 변경됐으면 그 다음 줄에다가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차입금 정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옆에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초과 인출금 이자가 있으실 텐데 초과 인출금 이자는 저희 쪽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계산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기 해주시면 되고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그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빌렸으면은 내가 어디 은행에 빌렸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러신 경우에는 그게 0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빌렸는지 명확하면은 0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모른다. 약간 사채 시장에서 막 흔히 무슨 이상한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 무슨 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채 그 쓰면은 모른다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오던데. 그래서 그렇게 잘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빌렸다라고 하시면 0이라고 눌러 그 지급이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는 이제 지금 쓰고 아마 저희 프로그램엔 없으실 텐데 건설을 하면서 발생한 그 차입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적는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서 알다시피 건설업종이 이제 저희 쪽에서 안 되시기 때문에 쓰실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 0으로 하신 다음에 초과 인출금 자동 계산되는 것만 계산하기 하시고 저장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프로그램에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프로그램을 초기화시키시고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예정은 한 5월 초쯤에, 5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반영 예정이라서 이제 반영이 됐다 공지에 뜨면은 이걸 작성하시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저희 쪽에 이제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만약에 복식장부 대상자분인데 저희 쪽에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자가용 차량에서 비영업용이라고 해놓은 거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요 지금 보고 계신 두 번째 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바로가기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기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작성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없다.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자가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 맨 아래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혹시나 내가 2017년도에 리스나 렌트로 그 1000cc 이상의 승용차, 9인승 이하의 차량 승용차를 이제 리스나 렌트를 했다라고 하시면 얘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구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얘라고 클릭하면은 팝업창이 또 뜰 겁니다. 아니오로 클릭하면 팝업창이 안 뜹니다. 그래서 팝업창 뜨면은 그거 작성을 하시는 거고, 작성은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성 대상자는 지금 보고 계신 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그 업무용 승용차, 즉 9인승 그 저희가 기준 있죠? 1000cc 이하의 차량,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트럭은 아니고요. 그 외에 그 비영업용 자가용 차량 저희 쪽에 해당하는 거, 9인승 이하의 차량, 1000cc 이상의 승용차, 이거를 보유하거나 렌트하거나 리스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게 개정된 이유는 이제 차량에 대한 비용은 원래는 개인 사업자 이제가 한도 없이 다 비용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쓴 것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이제 세법에서 이제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두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까지만 비용 처리해 줄 거야. 그 이 차량에 대해서 쓴 거는 감가상각비든 해당하는 기름 넣은 거든 다 이제 비용 처리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해줄 거니까 이거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 이런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팝업창을 클릭해서 나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팝업창이 이제 지금 화면처럼 나올 거기 때문에 보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확인하실 거는 운행일지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 운행일지를 작성을 했다면 얘라고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개정될 줄 모르고 운행일지를 아마 많이들 안 쓰셨을 테니까 아니오라고 없으시면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화면이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해주시고, 클릭을 맞게 해주신 다음에 차량 번호 차종은 저희 쪽 품목에 입력한 게 있으면 불러오고요. 아니면은 이제 불러오기가 안 되는데 그냥 저희가 열어놨어요. 입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차량 번호 차종 입력을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요거는 한 대 있으면 한 대, 여러 대 있으면 여러 대 각각 작성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류비 뭐 이런 것도 이 해당하는 차량에 대응해서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차량을 자가 보유했는지 렌트했는지 리스했는지 선택해 주시고,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 비율, 이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운행일지 작성했으면 그냥 운행일지에 이한 거 작성해주면 돼요. 운행일지 작성한 대로 적어주시고, 업무용 사용 비율은
이제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를 나눈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까다롭죠. 총 주행거리를 0으로, 업무용 사용거리를 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대로. 근데 만약에 이제 포인터가 없네. 여기 이제 업무용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요 합계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 포함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업무용 사용 비율은 그냥 100%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1,000만 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이제 나누기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합니다. 네. 그래서 100을 해주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교환에다가 제가 산식을 넣어놨으니까 이 교환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저희 쪽에 자동 계산이 되니까 이제 그 자동 계산된 금액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임차료가 문제예요. 렌트나 리스했을 때 임차료 있으시잖아요. 임차료는 이제 임차한 금액 그대로 적어주시는데, 감가상각비 금액이 문제예요. 임차료는 렌트료나 리스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기 산식이 또 있습니다. 이 산식을 좀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식을 이제 여기에다가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지금 3번처럼 보고 계시는 게 나옵니다. 아이고. 3번은 이때 저희 쪽에 자동 계산 될 수 있는 건 다 자동 계산 해드리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차량의 보험료는 따로 구분해서 저희 쪽 장부에 기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는 차량 유류를 구분해서 작성을 안 하고 저희가 한꺼번에 갖고 오기 때문에 한 번에 퉁쳐서 퉁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량별로 또 나누어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별로 다 각각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다 열려 있으니까 작성을 직접 본인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 바탕으로 저희가 한도 계산을 자동으로 해드리면은 이제 이 업무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에서 이제 800만 원인데요. 8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또 한도 초과가 됩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또 내년도 감가상각비에서 미달되는 게 800만 원 미달되면은 추가로 이제 그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갖고 계시다가 그 추가되는 금액은 여기 또 신고하실 때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서식이 새로 추가됐고 작성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중간 정도에 들어갈 거고 대손 충당금이랑 퇴직급여 충당금 있을 텐데 이거는 저희 쪽에 아마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손금이 이제 가끔 간혹 질문하시는데 그냥 부채 못 받은 거 비용 그냥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아니고요. 대손금에 대해서 그 처리를 받기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뭐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대손이 됐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손에 대한 처리가 안 돼요. 대손금은 이제 혹시나 이쪽에 대해서 작성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저희 세무상담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4단계 조정 마무리 단계에서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영수증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제가 지금 예안이오로 이제 구분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기간에 대한 이제 이자가 없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날라와서 납부를 하든 지금 납부를 하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성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안이유로 밀어넣고 나중에 날라와서 산출되는 금액만 납부를 해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냥 지금 편하게 내버리고 말래. 라고 하시면은 예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 기타 영수증 한 개 나오고요. 근데 모두 이제 가산세 처리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간이 과세자한테 임대를 한 거, 임차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쪽에서 못 해주잖아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니까. 그리고 국가한테 세금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납부한 거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명세증 제출 대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저장해서 제출을 하면은 가산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았으면은 그때는 가산세 대상인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거래 상대방이 발행을 안 해준다.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 발행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예, 요런 개인 같은 경우 개인이랑 거래하고 지출한 거는 당연히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어민 이런 사람들한테 수취한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은 뭐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하기 때문에 기타 영수 받은 거다. 이런 거는 예로 하시고 이렇게 제출 대상, 제외 대상 해가지고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년도 세무조정 계산서 중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있습니까에는 보통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시는데 혹시나 그 저희 쪽에 2016년도에 저희 쪽에서 이제 신고를 안 하셨고 2016년도에 이제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하셨으면은 이게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예라고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보관리인데요. 유보관리는 이제 좀 어려워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험료 처리하는 것도 유보를 안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있으시면 근데 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으시면 예라고 하시고 궁금하시면 이제 세무적인 거니까 세무 상담에 남겨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가무별 조정 명세서는 그냥 확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금액 다시 블록에 하셔가지고 저장하기.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다 뭐 그냥 불산입된 게 나온 거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은 좀 설명이 길려서 공동사업자 먼저 해드릴게요. 공동사업자에 해당이 되시면 예라고 클릭을 합니다. 예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 위에 뜨거든요. 뜬 거에서 주대표자 분배 비율 50 하면 이렇게 자동 계산이 돼요. 분배 비율 30 부대표자 2번 분배 비율 2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 계산되는 거 이렇게 저장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주민번호는 넣으셔야 돼요. 인적사항은. 넣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참고로 말씀드릴게 주대표자분은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지만 부대표자분은 저희 쪽에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부대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신고 완료한 다음에 부대표자한테 공동사업자 분배명세 주세요. 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안 되니까 홈택스 116번에 문의해서 종합적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인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소득을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복식장부 비용에 그 기부금 항목으로 해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입력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기부금 명세서 바로가기 누르셔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입력하신 다음에 1단계 저장하기, 2단계 계산하기, 3단계 저장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명세서 확인하기를 해서 이제 2월에 만약에 2016년도에 2월에 있으시면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내가 만약에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13페이지를 봤는데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만큼은 빼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빼주세요. 그냥 근데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2월
기부금 2월 명세서인데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나는 2016년도에 기부한 게 있는데 깜빡 잊고 종합소득 신고할 때 걔를 못 넣었어. 그래서 그러면 올해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무조건 세무신고는 해당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기부금이면 2016년도 신고하셨을 때 넣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넣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안 넣었으면은 그거는 2017년도에 또 못 넣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싶으면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다시 하셨을 때 2월액이 발생을 한다, 한도초가 2월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여기다 넣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더 없어요,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인데요. 근로소득자는 취사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 비용 처리한 기부금 있잖아요. 이 비용 처리한 기부금을 그냥 이렇게 비용 처리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근데 나는 이 기부금을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소득공제 단계에서 기부금으로 넣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 넣으면 영수증 입력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넣고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복식장부 비용에 넣고 아까 전에 세무조정 단계에서 명세 작성하고 영수증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식장 비용에 기재 안 하고 세무조정에도 기재를 안 하고 소득공제 단계에서만 세액공제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근데 주의하실 건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양쪽에 다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양쪽에 다 입력하시면 잘못된 세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부금과 관련해 또 하나, 정치자금 기부금 있어요. 정당에 기부한 거 1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비용이 아니라 세액공제,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을 합니다. 정치자금으로. 사업소득자든 근로소득자든 모두 10만원은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복식장부 비용에 기부금 항목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사업소득자든 근로소득자든 모두 소득공제 단계에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거는 이 세 가지 사항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소득합산인데요. 소득합산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드리진 않을 건데, 혹시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소득합산 그 내용을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거거든요. 소득합산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소득합산은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원리는 똑같거든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원천지수 영수증 보시고 그냥 근로, 기타, 연금소득 합산에다가 합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교환 보시면 제가 그 합산하는 그 원천지수 영수증에 어디를 보고 입력을 해라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별 소득합산은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기준경비율만 아마 합산이 있으실 거예요. 단순경비율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지샵 자동장부를 여러 개 사업장에 대해서 다 장부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사업장 가셔서 결산, 그리고 종합소득 자료 입력을 지금 세무조정 단계까지 똑같이 해주세요. 부사업장을. 똑같이 해주시고 주사업장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선택 누르면 아이디가 뜰 거예요. 그 아이디가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지샵 자동장부를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 썼어요.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이에요.
그런 경우는 기준경 비율로 합산을 합니다. 기준경 비율로 합산은 이제 아이디를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 회원가입을 새로 하나를 하고요. 사업자 번호 없이 회원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정보 등록을 완성한 다음에 정보 등록 들어가셔서 회원 정보랑 사업장 정보 입력하신 다음에 결산은 안 하고 종합세 자료 입력 들어와서 근데 정보 등록에서 장부 기장 의무를 복식 장부가 아니라 간편 장부를 선택하셔야 돼. 새로 만드는 거는. 간편 장부로 선택을 하고 신고 유형에서 기준경 비율 복식을 선택한 다음에 수입 경비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소득합산 오셔서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합산을 하려면 아이디가 하나는 더 있어야 돼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네. 그래서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교환 저 올려놨거든요. 지금 교환 보시거나 아니시면 이제 소득합산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산을 여기서 진행을 한 다음에 결손공제 단계 가시면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종합소 프로그램은 다시 불러오기를 꼭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다시 불러오기를 안 하면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서식과 불일치가 나중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다시 불러오기 이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시는 경우 중에 보면은 나중에 저희 보면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 안 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정 단계에서 뭔가 수정을 하고 바로 결과 보기로 오시면은 여기 결손공제,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여기에 요 세무조정에서 수정한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무조정 단계 수정했다라고 하시면 단계 다 밟으시면서 다시 또 밟으시면서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결과 보기까지 와야지 수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은 100% 전자신고 오류예요. 네,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떴죠? 아까 0이었는데 떴죠?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오기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종합소득세 2016년도 신고서의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2월 교수 명세서가 있습니다. 요 명세서를 보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연도랑 금액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하면은 이제 여기에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 연말정산 하셨으면은 직원 하듯이 직원을 나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공제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공제대상 안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거 보시고 이제 해당 사항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배우자랑 나는 동시에 같은 사람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녀가 있으시면 누구한테 넘겨줄 건지를 서로 얘기하셔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주 이런 식으로 하시고 세대주 있으시면 자녀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은 여기가 이제 화면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아마 이거랑 화면이 좀 다를 거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으니까 근로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쪽 소득합산에서 근로소득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로 봅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력하는 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단계에서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왜 혜택을 주냐고 따지시면 안 되고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원이 100%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혜택을 주는 거고 사업소득자는 이제 비용 처리도 되잖아요. 경비 처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법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 여기 있는 공제만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시면 입력하시고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만 기재해 주시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있으시면 기재하신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에 해당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금액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공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내문, 종합소득 안내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2단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연말정산 했다고 해서 여기서 빼놓고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걸로 확정신고가 끝나는데 혹시 내가 이제 연말정산을 받고 이제 사업소득도 있어서 지금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라고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예요. 그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2017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에 넣었던 것도 똑같이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연말정산 때 받으신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넣어주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넣어주세요. 대신에 사업소득에서 비용 처리한 거, 사업과 관련된 건 여기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 넣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3.3% 프리랜서 소득 있으신 분들 소득 합산해서 추가하신 기준경비로 합산하신 분들이 3.3% 금액 여기다 입력하시는 건데 소득세 금액이니까 3%만 해당되겠죠? 3%만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내문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안내문 확인해 주셔서 있으시면 넣어주세요. 네, 있으시면 넣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다 왔어요. 산출세액 확인하시고 이 서식은 지금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와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하기,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다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대보시면 클릭을 하셔서 네. 잡고 네. 클릭을 하셔서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세액감면 조정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제 클릭을 하면서 이제 뭐 세무 컨설팅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이거는 저희 쪽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서식은 이제 저희 쪽에 나오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제휴 세무사분한테 전화해서 수수료 받고 진행은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그쪽이랑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나온 게 전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도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를 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 있습니다.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확인 다 해주시고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기장세액공제는 저희 쪽 자동으로 계산돼요. 근데 자동 계산이 왜 안 되냐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장부 쓰고 있으면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은 반드시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여기 찍고서 들어가셔야지 기장세액공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분들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장부 쓰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로 반드시 바꾸시고 신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완료로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완료를 끝내 주셔야 되고요. 가산세 명세서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정기신고 대상자분들일 테니까 작성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하면 여기도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0이라고 나오는 거는 결손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결손, 즉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 마이너스 나오면 여기 0으로 나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서 조회 신고 바로 가기 누르면
끄시고요.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쪽 동영상 강의에도 이거는 있어요. 지금 현재 업로드 안 된 상태에서도 있으니까 요거 눌러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전자신고 제출 방법도 마지막까지 보셔서 신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강의해 드렸는데요.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신고 기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 되게 문의가 많아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장부 사용 문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세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세무상담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고 신고도 완벽하게 하셔서 네, 그 가정의 달 5월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